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는 인생 역전 기회 옵니다. 이 신호에 무조건 매수하세요. 2,500배 대박 납니다. 오늘은 필립 피셔의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인생 역전 기회에 어떻게 매매를 해서 어떻게 2,500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모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 16,400명이고요.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을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신다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도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이 어떤 자료집이냐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한 자료집이니까 모두 100%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들도 다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필립 피셔 인생 역전 기회가 옵니다. 이 신호에 무조건 매수하세요. 2,500배 대박 납니다. 오늘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필립 피셔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성장주의 아버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가치 투자의 아버지가 있었죠.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이 있었고요. 근데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였다면은 그 정반대되는 인물이 바로 필립 피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필립 피셔 하니까 어디서 많이 이름을 들었죠? 바로 캠 피셔입니다. 예,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필립 피셔는 캠 피셔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캠 피셔가 필립 피셔의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이 위대한 투자가로서 월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 가치도 중요하지만 기업 가치를 넘어서는 이 성장이 있는 이 성장주 매매를 진행하는 게 필립 피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립 피셔는 누구인가? 바로 이분이 필립 피셔입니다. 또 얼굴에 살짝 캠 피셔의 얼굴이 좀 보이는 거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닮은 것 같습니다. 1907년 9월 8일 미국 출생이고요. 워렌 버핏의 스승입니다. 워렌 버핏의 매매는 사실상 두 명한테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대략 한 85%의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이 필립 피셔가 약 15%의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스승이라고 하지만 필립 피셔도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립 피셔는 성장주, 말 그대로 기업 가치를 떠나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면 끝까지 매수합니다. 그래서 모토로라를 40년 동안 보유해서 약 2,500배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1958년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라라는 책을 출판했고요. 그 이후에도 책을 한 개 더 냈습니다. 그래서 필립 피셔는 이런 성장주,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기업 가치를 넘어서는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매매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필립 피셔는 어떻게 매매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하나하나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라. 바로 이게 필립 피셔의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라. 또는 뭐 이익이 많이 나온 기업에 투자해라. 이게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기업이지만 수익성이 올라갈 거다. 또는 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갈 거다. 그걸 떠나서 이 기업이 위대해질 수 있는가 또는 위대해질 수 없는가. 그 자질을 보고 투자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립 피셔가 이 성장주를 매매수를 할 때 15가지 정도는 점검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5가지가 뭔지를 제가 다 적어 놨고요. 향후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가? 이 기업이 지금 1,000억씩 벌고 있다 하더라도 이 1,000억씩 계속 번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성장주는 지금 당장 1억 벌더라도 얘가 나중에 100억 벌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이 기업은 성장주로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실적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 성장이 얼마나 나올 수 있겠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경영진은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할 의지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인 어떤 제품이 뭐 10억씩 매출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더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다면 성장주로서의 자격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은 가치주로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성장주로서는 메리트가 떨어진다. 기업의 연구개발 규모는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한가? 우리가 흔히 이걸 R&D라고 합니다. 연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R&D 규모가 큰 기업들은 매출이 얼마가 나든 간에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돈을 100억 벌어도 돈을 내가 110억을 연구개발을 넣는다. 그럼 10억 적자인 거죠. 그런 것처럼 매출보다도 과연 이 기업은 미래를 보고 얼마나 재투자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영업 조직을 잘 갖추고 있는가?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매출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난 지금 있는 이 영업 조직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수주 정도로 나는 만족해. 한다면 매출은 유지가 되겠지만 성장은 좀 힘들 수 있다란 부분이고요. 영업이익률은 충분한가?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가 이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나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건데 이 영업이익률 초반에는 뭐 R&D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익성이 늘지 않으면 이 기업의 가치는 오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 또한 미래 가치죠. 너가 어떻게 해서 영업이익률을 늘릴 건데 지금 적다고 하더라도 노사 관계가 좋은가?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장주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구글이라고 있죠.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 출근, 자율 퇴근 등등 여러 가지 정말 노사가 싸울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노사 관계가 좋지 않다 한다면 결국 이 성장주는 사람으로 만든 회사거든요. 기술로 만든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좋아야 된다. 임원 간의 관계가 좋은가? 임원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한다면 말 그대로 이 지분율 싸움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이 사실상 이 지분 싸움이 시작이 되면은 결국에는 안에서 세면은 밖에서도 셉니다. 그래서 임원 간의 관계가 좋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진은 두터운가? 말 그대로 경영진의 신뢰성,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은 가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 능력은 좋은가? 이 회계 능력 같은 경우에도 이 사실상 분식 회계라고 하죠. 회계의 이 가치를 숨긴다라든가 돈을 썼는데 없앤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투명한 회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너네가 제약을 만들면 똑같이 만드는 약 말고 새로운 약이 있어? 너네가 똑같은 뭘 만들면 새로운 뭔가가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AI, 인공지능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1억, 눈앞에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 시장성이 큰 곳에서 놀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시장성은 이만한데 미래 성장성이 뭐 해봤자 0.5배 커진다. 그럼 아시겠지만 커져봤자죠. 근데 지금 당장은 0이지만 이게 나중에 100배 커진다. 그럼 오히려 시장성이 높은 곳에서 운영이 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경영진이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잘 되는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배당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설득력 있고 사업 보고서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겨고요. 경영진은 진실한가? 그러니까 말 투명성이죠.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 등쳐먹고 돈 날려먹고 그게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진실되게 경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리피셔 성장주 15가지 점검사항을 보면은 사실상 가치 투자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은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출액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장성이에요. 그래서 너네는 더 커질 자신이 있어? 또 그래서 너네들은 더 커질 만한 기회가 있어? 너네들은 더 올라갈 만한 기회가 있어?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않아도 돼. 가치가 이 기업의 실적은 똑같지만 실적 대비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할 때 이 기업이 이 실적 대비 가치가 내려갔을 때 사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치 투자라면
성장주는 우상향하는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속지 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잘못, 하면 안 되는 잘못 이 10가지를 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10가지 잘못을 또 적어 놨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주식을 사지 마라. 사실상 전화해 가지고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좀 사." 하면은 뭐지 뭐하러 그렇게 홍보까지 합니까? 좋으면은 오히려 소문이 안 나고 조용히 산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 기업이니까 뭐하러 남 알려줍니까? 나만 돈 벌면 되는 걸. 오히려 조용하다. 그리고 좋은 주식인데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사실상 크래프톤이라든가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장외 주식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세가 나와줬었죠. 그런 것처럼 상장이 안 돼 있었더라도 그 당시에 주가 상승세는 뭐 두 배든 세 배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다면 그 기업은 어느 시장에 있던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 보고서의 표현이 마음에 든다고 주식을 매수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상 글이 아닌 실제로 눈을 보고 판단해라라는 얘기고요. 사람들이 글만 보고 또는 계획만 보고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거는 사탕발림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리피셔는 반드시 회사에 직접 찾아가 보고 그러니까 기업 탐방을 해보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다고 앞으로 추가적인 순이익 성장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속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PER이라고 하죠. PER이 아시겠죠? EPS분의 현재가입니다. EPS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고요. 그러니까 EPS분의 현재가 PER이 높아. PER이 뭐 한 30대. 아 그럼 얘는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얘는 PER이 500이 될 수도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미 순이익 성장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속단하지 마라. 이미 높아 보인다고 해서 더 올라가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인 부분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매매죠. 하지만 성장주에서는 가능한 매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너무 적은 호가 차이에 연연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사면은 한 0.5% 손해 보고 사는 것 같아. 왜 손해 보냐? 아까 저 모토로라 내가 2,500배 먹을 건데 1% 수익 더 보냐 못 보냐 중요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길게 성장할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장 눈앞에 1, 2% 가지고 뭐 사니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얘기하는 거고 너무 과분한 분산 투자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초에 이 필립 피셔는 분산 투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엄청 많아도 기업을 뭐 100개, 뭐 50개 나누지 않고 정말 손가락 안에서 나누는 사람입니다.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서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 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전쟁 발발 우려로 매수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하는 건데 아니 너 전쟁 난 거 봤어?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필립 피셔는 두 개를 다 봤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이고요. 플러스 2차 세계대전까지 같이 겪은 사람이 필립 피셔예요. 그래서 정말 이 경제 호황기와 경제 위기와 모든 걸 다 본 나이가 이제 필립 피셔의 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페인 독감 그 이후에 호황기, 경제 정말 망하는 시기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 멘트는 상당히 신뢰성 있는 멘트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다 또는 전쟁 난다라는 이유로 쫄지 마라 소리입니다. 관련 없는 통계치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진정한 성장주를 매수할 때는 주가뿐만 아니라 시점도 정확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말 그대로 사실상 증시가 막 올라가고 있으면은 여기에 더 올라갈 거니까 찍어야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도 적당히 증시가 저가에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기업도 상당히 이 성장성이 좀 기대해 보이는 상태고 하다 보면은 완벽한 타이밍에서 좀 긍정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냥 기업이 좋다고 해서 막 아무 때나 막 싸지르지 마라라는 소리입니다. 군중을 따라가지 마라. 이 얘기는 역발상 투자 우리 존 템플턴 이 매매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군중을 따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위대한 투자가들은 다 자신만의 길을 가라. 남들과 반대로 가라.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마라. 남들이 사라고 할 때 팔고 남들이 팔라고 할 때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네, 맞는 얘기인 거죠.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매매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종목 선정 방법이고요. 경쟁 업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
종목은 많아도 10개에서 12개 이하로 집중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필립피셔는 좋은 기업을 길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업을 찾았다면 평생 보유해라. 모토로라는 죽기 직전까지도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배 수익이 난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업이 전 세계 1등이 될 거라면 1등이 되기 전까지 왜 팔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찾아내라는 거죠. 근데 찾아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업 분석을 하고 그중 일부의 기업을 방문한 뒤에 투자를 해라. 어떻게 보면 기업 탐방을 거의 필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누구나 아무나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만약에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그 기업에 매수해라라는 거죠. 높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 아버지 필립 피셔의 매매 방법이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알려주시고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어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내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고 개인 정보를 적으세요라든가 전화번호를 적으세요라든가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다 필요 없으니까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꼭꼭꼭 하시고요. 어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이라든가 관련주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다운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 달성 자료 공개 누르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요. 누르시면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에서 100%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3일 있지만 당연히 9월 26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최근에 철강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은 왜 이슈가 있었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가 정리를 다 해드리죠. 그래서 철강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모든 이슈들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2만 명까지 화이팅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